안녕하세요. 저는 20th Century 비보이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다크호스 문병순입니다. 저는 비보잉 처음 시작했을 때 1998년도에 학원에서 만화책을 봤는데 만화책 이름이 힙합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힙합 만화책을 처음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멋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처음 보고 토마스 한번 차보고 싶어서 또 이제 헤드스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당시에는 제 중학교 다닐 때 전교생 남학생들이 진짜 토마스 한번 안 차본 학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비보잉이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이렇게 즐겨서 하다가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이제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가지고 청소년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마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파워무브 중에 제일 어려웠었던 스킬은 토마스 플레이어.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는 에어트랙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에어트랙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연습했어요. 먼저 헤드스핀, 윈드밀, 토마스, 헤일로, 1990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어트랙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연결하는 부분을 연결기를 연습을 했는데 토마스를 처음에 이제 잘못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고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토마스를 연속으로 한 20바퀴를 넘게 찰 수 있었는데도 다시 처음부터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를 다시 연습할 때 굉장히 화내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걸 다시 연습해야 돼.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토마스의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아깝네요. 지금 이제 몸이 무거워서 토마스를 하려면은 몸을 한 30분을 풀고 해야 돼요. 저의 첫 인터내셔널 배틀 경험은 2006년도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저스트 폴 랩이라는 그 페스티벌에서 있는 더 배틀이라는 대회에 이제 처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 22살? 1살? 뭐 이때였는데 우승 발표하고 나서 되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힘들게 같이 활동했었던 팀 형들 굉장히 끌어안으면서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첫 우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팀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로 배틀이라든지 해외에 좀 나가서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2019년도에 이제 배틀이 메인인 이벤트는 아니고 이제 퍼포먼스 대회 힙합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회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제 자비로 이제 나간 대회인데 대회를 나가려고 했다기보다 이제 학생들을 좀 인솔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제 사비로 이렇게 갔었던 건데 그때 이제 배틀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틀 나온 김에 참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심사로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레전드 비보이드 켄 스위프트 그리고 줄루 그램린 플로우 마스터 이지락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들에게 헌정하는 그런 무브를 했었어요. 사실 예선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켄 스위프트 어워드라는 되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가지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잼 중 하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뉴욕의 그 2009년도에 락세이디 크루 애니버서리 32주년에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 사비로 해외에 이제 대회에 나갔던 건데 그때는 이제 저희 20th Century 비보이즈, 비보이 더클 그리고 그 당시 함께 했었던 비보이 타이푼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팀 배틀 10대 10 팀 배틀이었는데 그때 셋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비보이 젠틀이라고 김민성으로 유명한 1990를 잘하는 그 형이랑 이제 넷이서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것도 좀 기억에 납니다. 그때도 우승 못하고 준우승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원원원 우승했던 게 일빌린즈 3주년 배틀 때 이제 였는데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2015년도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배틀을 참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이제 토요일에 하드 트레이닝 클래스 레슨을 끝나고 이제 수강생들이랑 이제 잼에 놀러 갔어요. 이제 저희 팀 동생이 이제 자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서포트를 하러 갔는데 그냥 배틀하고 싶은 그 비보이 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다 내가 배틀에서 스모크 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배틀 딱 나갔는데 당일 참가죠. 당일 참가해가지고 배틀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승도 했고, 근데 이제 또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은 꼭 누구를 이겨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약간 제 자신과의 싸움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원앤원 배틀도 나갔고 푸더크 배틀도 나갔거든요. 근데 예선이 푸더크 사이퍼 한 20분 동안 하고 나니까 이게 막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 배틀 영상 보면은 제가 4강 때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주무르면서 쥐난 다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배틀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좀 정신력으로 이렇게 한계까지 갔었던 그런 배틀이 아닌가 해서 제 스스로에게 좀 어떻게 보면 뿌듯한, 단순히 이제 우승을 해서 좋았다기보다 제 자신에게 좀 뿌듯한 그런 배틀이어서 그냥 좋았던 배틀이라고 할 수 있네요.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흑역사가 많은데요. 안 좋았던 그런 저의 배틀 히스토리가 좀 많은데 굳이 뭐 하나 뽑기를 좀 어렵고 그냥 좀 창피했던 게 파워무브하다 이제 무대에서 떨어졌던 거 한 2번 정도가 있는데 무대에서 떨어져서 이제 꼭 지면은 정말 속상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같이 나간 멤버들한테는 어떻게 내가 파워무브 하다가 안 보여서 떨어졌는데 그들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그렇고 괜히 이렇게 또 좀 서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은데 막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굳이 뽑자면 그런 배틀이 좀 최악의 배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20th Century B-Boys는 2002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계속 비보잉을 했었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활동하는 것도 봐왔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이제 맥시멈 크루라는 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팀에 나오게 돼서 한 1년간은 지금 비보이 곤조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이랑 이렇게 1년 동안 둘이 다니면서 뭐 산에 들어가서 수련하듯이 수련관 하나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둘이 연습만 했는데, 그러다가 둘 다 이제 팀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 찾다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힙합의 냄새가 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팀을 찾다가 20th Century B-Boys가 가장 그런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2009년도에 입단을 하게 되었죠. 김영식이는 맥시멈 크루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멤버들은 각자 저처럼 어떠한 일들이 자리가 생겨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지금 춤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또 이제 조금 관련은 없지만 각자만의 아트웍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좀 각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비보이 올림픽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그랬듯이 처음에 좀 거부감도 좀 있었고, 거부감이라기보다 좀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배틀이란 것도 우리가 이제 비보잉 힙합이라는 문화가 이제 파티에서 생겨났고 누군가 앞에서 이제 춤을 추는 공연하는 그런 문화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발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배틀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진 룰 안에서 이제 경연을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토너먼트라는 그런 스포츠 형식의 경기가 우리가 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보잉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공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다음 뭐 경기로서의 그런 메리트 그리고 부합하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비보잉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또 융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인예술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스포츠 경기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스포츠 경기, 이제 배틀이라는 게임에서도 뭐 올림픽 같은 무대가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사이퍼 그런 배틀도 있는 거고, 언더그라운드 잼 그런 것도 있고, 무대 배틀도 있을 건데, 그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측면은 올림픽이라는 그런 진짜 전 세계 메가 이벤트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접근을 할 수 있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 또래 비보이들은 동료들이랑 항상 하는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대체. 굳이 이제 꼽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참 이제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까지, 2010년도 정도까지 한 대략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굉장히 붐이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공연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콘텐츠들을 좀 만들고 정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많이는 해요. 근데 굳이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못했다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그냥 좀 유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80년도에 미국이 8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공연 미디어에서 이제 붐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게 한 20년 후인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붐이었다가 지금 좀 사그러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어떠한 계기가 되었건 다시 유행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문화 기반이 탄탄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비보이들, 비걸들 제 동료 또래들은 알아서 뭐 잘하고 있고 어린 그런 후배들이 계속 뭐 좋은 저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선배들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뭉퉁그레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2006년도쯤부터 이제 실용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이 되어졌어요. 다양한 장르의 그런 스트릿 댄스가 그 중에 이제 물론 비보이도 있고요. 지금도 실용무용, 실용댄스라는 이름으로 스트릿 댄스가 이제 뭐 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데 꽤 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서갔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보잉 씬을 활성화시키고 좀 저변 확대를 시키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이랑 중국에 비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키즈 교육 그리고 새로운 후황 양성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제도권 안에 조금 더 탄탄하게 잡으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 키즈에 아예 올인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했었고 그러면서 뭐 그 꼬맹이들 데리고 미국도 가고 여러 공연도 좋은 것들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의 마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춤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뭐 혹여나 하다 다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탄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교에 가야지 이제 이런 스트릿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국영수처럼 그런 정식 과목에서 이제 뭐 스트릿 댄스, 힙합 댄스, 비보잉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까운 일본에는 2014년도부터 정식 학교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 힙합 댄스라는 과목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보완해 나가야 되고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전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꼭 비보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빨라지고 쉽게 새로운 거를 접할 수가 있고 이제 미디어 세대고 디지털 시티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손쉽게 재밌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은 흥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에어트랙 1년, 2년 동안 하고 성취감을 얻고 이런 거는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춤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렇게 수년 동안 연습했던 기술이 무대에서 빛나고 또 인정해주고 그랬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해지고 오히려 각자만의 이제 개성,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런 것들에 이제 흥미를 갖고 호응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유행처럼 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보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별의 별거를 다 했어요. 별의 별거라는 게 좋은 공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연, 그리고 비보잉을 순수하게 좋아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어두운 면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비보이들이 저도 그렇고 위에 선배들도 다 어렸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 세대에서는 볼 수 없고 다 이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그런 사회인으로서 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스위텍닉의 플레오랑 배틀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 친한 친구인 비셔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비보이고 영 제너레이션 중에 지금 영 제너레이션이 아닌지 몇 살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2006년 7년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 떠나기 마지막 심사받던 배틀이 키즈 배틀이었는데 그때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셔스랑 이제 같이 심사를 봤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오랑 프로모랑 걔네들이 우승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엄청 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를 따라하는 비보이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하는데, 순수하게 그냥 잘하는 비보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친한 친구랑 같은 팀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배틀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요, 저는 여기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과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뭐 저의 활동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춤을 좋아하고 또 춤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어떤 산업화보다는 사실 조금 춤을 좋아하고 댄서로서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 영역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아주려고 지금은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시기고 공연이나 행사 그리고 이제 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되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춤을 좋아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를 찾고 싶으면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는 백성예술대학교에 오면 되겠죠. 저는 이제 기존에는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와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특강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춤을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학교 외에는 어떤 수업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고 싶고 저와 함께 댄서의 길을 좀 걸어가고 싶다, 어떤 뭐 누군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은 저희 학교로 오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라고 하면 한 20대 중반쯤에는 춤은 춤이고 일은 일로서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춤은 춤대로 춰야겠다. 왜냐면은 너무 그 춤으로서 어떤 공연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거 부분에서 되게 변질되어서 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춤은 춤대로 일은 일대로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확고했었는데, 되게 단순한 거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너
아들 춤을 시킬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좋아하면 시키는 거고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좋아하는 것을 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일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춤추는 시간이 줄어들고 춤 못 추게 되는 일이 있고 연습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왜 나는 말은 이렇게 하고 내 아들은 그렇게 키울 거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그러지 않냐. 제 교육 철학이 보여주는 교육이거든요. 행동과 말이 같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따지고 보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행동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흔히 요즘 학생들이 얘기하는 현타가 와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사소한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이제 되새기다 보니까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그게 바로 춤을 가르치는 일, 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고 힙합 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피플 크루 2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고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배우는 거 없이 그냥 상상으로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저는 에어트랙을 제가 하기 전에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테크닉을 시도할 때 다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손가락부터 해가지고 손목, 발목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제일 심하게 다쳤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야 되고 진로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너무 이게 춤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을 때도 잘하는 비보이를 좀만 더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춤에 걸어봐야겠다 하고 굉장히 춤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던 시기에 이제 루틴, 퍼포먼스를 연습하다가 소방차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한 명이 이렇게 받치고 한 명이 이렇게 밟고 덤블링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신호가 안 맞아가지고 덤블링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손을 짚었는데 그게 너무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팍 들었는데 팔이 달랑달랑 거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 반 정도 이제 쉬었어요. 그게 아마 가장 심했었던 부상이고 아직도 좀 그것 때문에 좀 아픈 것도 있고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비보이 너클 박진성 형이고요. 단순히 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줬어요. 되게 굉장히 좋은 형이고 좋은 스승이고 저의 좋은 멘토고 같은 좋은 크루메이트고 춤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사실 비보이 너클이 굉장히 안목이 뛰어나요. 정말로 많은 비보이들이 그런 성장성, 잠재 능력을 굉장히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제 춤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스타일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았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몇 년 동안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자신있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 4, 5년을 들었는데도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에 한 거의 10년 정도 흘렀을 때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얘기했던 그 정도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줬고 또 믿어줬고 그런 부분이 영향이 많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살고 있는데 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믿음을 많이 줬어요. 믿음을 많이 줬고 특히나 아무도 안 했던 그런 키즈 교육을 이제 올인해가지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믿어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해서 그랬던 것들이 저를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특히나 뭐 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춤 동작도 실제로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너클 외에도 제가 이제 제 춤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보이 곤조 김영식이 저한테 이제 2살 동생인데
굉장히 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진지함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아예 파워무브만 했어요. 처음에 이제 처음 춤을 접하고 한 10년 정도는 파워무브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있던 맥시멈 크루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혼났어요. 탐락도 잘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가지고 막 울면서 막 클럽 가서 춤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랬었을 때 같이 어울려주고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또 좋아하는 푸더크를 많이 알려줬어요. 형식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의 춤 스타일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스승은 캐나다에 있는 비보이 타부라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제 비보이 삼바라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어요. 난장판, 뭐 아웃사이더 이런 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었던 형인데 그 형한테 춤을 배우려고 캐나다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2006년도에 공연과 배틀을 하러 이제 갔는데 그 형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 형이 춤추는 것과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 이 형한테 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그 해 겨울에 이제 캐나다에 갔었죠. 그러면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그 느낌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세 명이 가장 큰 저의 춤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뭐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힙합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처럼 뭐 20th Century B-Boys나 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형제들 Unexpected처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같이 함께 길을 나아가고 같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든지 많은 동생들, 후배들, 혹은 뭐 친구들, 선배들께도 이제 열려 있으니까 함께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어떡하지? 끊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아파. 찾는 사람이 많아요. 신참이라서. 이런 장면 놀라야지. 봤죠? 벌떡 일어나는 거 막내라서. 와.